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제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나왔는데 일단 그 전에 오늘 좀 한마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추석 연휴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이자 또 이제 우리가 추석 시즌에 또 사람들이 여행을 좀 가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좀 오늘 편입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종목은 좀 이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이 지금 목표가 터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세아제강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제가 매수 편입한 이후로 좀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하면서 오늘은 좀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한 7% 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목표가 1차 목표가에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업체는 이제 철강 관련된 업체이면서 제가 이제 풍력 쪽의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조금 빠지게 되면서 이런 철강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아제강 이제 풍력 쪽으로 이제 하부 구조물에 들어간 이런 원재료 소재들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업체이다 보니까 역시나 친환경 모멘텀들까지 같이 붙인 업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런 친환경 모멘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훨씬 더 시장에 더욱더 많은 멀티플을 좀 받게 되고요. 주가 상승 흐름도 훨씬 더 강하게 좀 연출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은 잘 한번 신경 써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아제강 그런 관점 1차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충분히 이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강 M&T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역시 오늘 세아제강이 움직였던 것처럼 풍력주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삼강 M&T가 다시금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 이 삼강 M&T는 이 하부 구조물의 워낙 좀 강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실적이라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까지 계속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목 이후 충분히 돌아서는 흐름들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해상풍력주들의 좀 순환매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얼마 전에 월요일날 무료 방송 설명해드렸는데 역시 좀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솔 로지스틱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제가 어제 이제 목표가 터치를 좀 하고 어제도 좀 추가적인 오후장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한 차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가 한 15% 정도까지 현재 수익률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어제 이렇게 두 번의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 한솔 로지스틱스는 굉장히 좀 실적 향후에 이제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찍어내는 이런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2차 목표가를 5,500원 잡아놨어요. 어제 다행히 터치가 안 돼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를 한번 이거는 수정을 제가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요. 요거는 제가 좀 높여가지고 5,800원까지 5,750원이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 넘어서는 5,8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한 2차 목표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좀 더 아직 저평가되기 때문에 더 길게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아기업 어제 편입한 종목들 말씀드리면 뭐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좀 살아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2차 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성장, 대표적 2차 전지 모멘텀을 받아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충분히 이 하단에서 돌아서는 그림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종종 위드 코로나 관련된 소비주나 이런 것도 편입을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소비주는 아니고 진에어라는 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현재가 22,150원에 매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에어라고 하는 이제 항공사 오늘은 좀 준비해 봤고요. 이제 LCC로 이제 저비용 항공사로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제 여행사죠. 이제 항공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때가 다가오면은 이러한 단기적인 좀 여행 수요가 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들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제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항공 관련된 이제 그 국내 여객선이 이제 이동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4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진에어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진에어가 실제로 국내 운임 쪽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들과 좀 위드 코로나 이벤트가 겹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진에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업체 이제 사업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모두가 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비용 항공사인데 국내 이제 1등 업체는 이제 제주항공이 되고요.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2등 업체가 이 진에어라고 하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 특히나 이제 8월 달에 이제 국내 여객선의 이제 운항이 좀 굉장히 증가하는 수치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여객선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성장세를 좀 보여준 회사가 제주항공이 아닌 진에어였다. 8월 달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은 이제 진에어나 이런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또 수혜주이기도 하죠. 되게 상징성이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이런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정윤경 이제 청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10월 말이면은 충분히 이제 검토할 수 있다,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백신이 거의 대부분 이제 1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 접종률이 지금 한 6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이 지금 빠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한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 한 80% 정도는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10월 말 정도는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실제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나서 관련된 뭐 소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라든지 좀 코로나에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실적 면에서는 아직은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적자폭을 줄여가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진에어 같은 제주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나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주 뒤면은 이제 추석 연휴죠. 이번에 추석일 때 사실 이제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4단계를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제 모이는 것도 이제 힘든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엔 추석 연휴에 결국엔 계속 집에 있기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행 수요는 당연히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제주계 관련돼서 제주관광공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제주 쪽으로 이제 많이 올 계획이 있다. 이 가을 여행으로 제주 쪽에 많이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행히 좀 깨끗한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제주도를 이제 방문을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해외 쪽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여행 수요들은 이제 국내 이런 제주도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주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항공사를 주로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진에어 같은 기업들이 그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휴가 지나고 나면 관련된 뭐 이런 국내 이제 운항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 여행사들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1등 업체가 있지만 제가 진에어를 선택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뭐 이제 항공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우리 인수해도 되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도 이제 같이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대한항공 아래에 이제 진에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나 아래쪽에는 뭐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합병을 하고 나면은 제주항공을 뛰어넘는 대형 LCC가 탄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비용 항공사 쪽에서 향후 전망이 훨씬 더 좋은 회사는 진에어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자리 돌아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접종률이 뭐 50%, 60% 2차 접종률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예, 계속적으로 부스트 샷을 빼고 2차 접종이 60% 70% 돼도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연 위드 코로나가 과연 이제 될 수 있을 건지 그것도 약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그 M&A 그 모멘텀이 좀 진해의 단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에 그 자회사 합병 또 구체적으로 나온 일정이나 뉴스들이 있는지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대형 항공사가 이제 동시에 이제 합병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해외 이제 글로벌 항공사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해줘야 이제 합병이 이제 순항을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한 5개 정도 이제 항공사들 해외 쪽에 이제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좀 인수하는 그 일정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지체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합병 관련된 좀 계획 절차들이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나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자주 이제 부각이 되게 될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회사들 같이 합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형 이제 LCC가 탄생한다라는 점에서 진에어로 좀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이제 말씀드릴 텐데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이벤트를 좀 보고서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